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 매드팩토. 지난 주말에 매드팩토는 하방으로 열려져 있었고 하방 경직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주린이 분들과 함께 영상을 같이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하방 자리가 잘 나오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현재 본업이 있어서 조금 일찍 2시 51분이 되네요.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을 약보합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25% 상승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을 보다 보니까 박셀바이오가 1대1 무상증자로 인해서 10만원짜리가 이렇게 23%나 상승해서 16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저희도 4만원대에서 올라가면서 100% 1대1 부상증자로 인해서 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타당하고 남이 집이 하게 되면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시장의 상황이고 주주들의 마음입니다. 현재는 매드팩토에 있어서 코스닥에 150 지수가 편입되면서 블록딜이 나왔고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전저점 위치에서 잘 관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적인 상황을 12월 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12월 매드팩토는 지난 10월 14일 날 IR에서 올 연말까지 FDA의 벡토서팁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하겠다라고 대표이사는 말했죠. 김성근 대표이사죠. 벡토서팁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에 신약 허가, 심사비용 면제 등 우선 심사 신청권 등 7년간의 독점적인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7일에는 내년 상반기 4월, 6월 미국의 최대 암학회에서 더 구체적인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기술 수출 또한 고려해 보겠다라고 김성근 대표이사는 언급을 했습니다. 김성진 대표이사죠. 요즘에는 많은 10개의 종목을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진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블록딜에서의 외국인의 재매수가 오늘 보이는 듯 하고요. 블록딜한 기관의 미미한 매물 출회가 보이면서 하방 경직된 자리가 나타나는 듯 합니다. 오늘 거래의 의미와 그리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전저점에서의 시장 심리로서 저희들이 확인해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봉상의 모습인데요. 일봉상의 모습은 거래량이 현재 20만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지의 캔들 모습이 나왔죠. 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몸통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샛별의 모양을 하고 있죠. 따라서 도지 캔들을 도지스타 샛별형의 캔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대단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몸통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도하는 물량과 매수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디에서요? 이와 같이 천저점의 위치에 즉 10만원 아래에서 이와 같은 균형을 잡혔다라고 보는 캔들, 도지 캔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장은 마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현재 19,370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급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현재는 이와 같이 잠정적이죠. 3시 35분 정도에 정산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은 이렇게 블록디란 물량이 매도세가 3일째 나오고 이제는 매수세로 선회하는 모습,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블록디란 여기 투신에서의 모습, 투신에서는 이와 같이 매수한 물량이 있는데 매도가 대단히 미미하다. 10만원 언저리에서는 대단히 미미한 그러한 수급의 동향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아래에서는 외국인의 매물, 그리고 역시 외국인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서의 도지 캔들, 몸통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몸통이 작고 그리고 거래량이 작은 의미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수급의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매도 팩토입니다. 잡주가 아닌 사안이라고 한다라면 대부분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전저점들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잡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크게 훼손시키죠. 하지만 성장주로서는 대부분은 이와 같이 전저점 자리, 잠시 이렇게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이때는 손절이라든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장 저점의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매드 팩터는요, 현재 500원이 빠진 98,700원, 따라서 99,000원 아래에서는 조금씩 아래쪽에 걸어 두어서 이렇게 추매할 수 있는 상황, 내지는 관망으로서 지켜보는 것, 두려움 없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내어 보겠습니다. 이 분봉의 모습도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와 같이 지난 4월부터 참 저점을 높여가면서 참 기분이 좋은 상승세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9월 이후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의 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기간 조정도 거쳐야지만 다시 힘을 응집하고 또 손바뀜도 이루어지고 해서 또다시의 상승 모멘텀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죠. 여기는 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는 이 고점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곳 적게는 96,000원, 그 정도, 현재로서는 99,000원 아래 또는 98,000원, 요 가격에서는 조금씩 매수 여력이 계신 분은 조금씩 추매하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4월에 의미 있는 미국 학회 6월달 역시 키트루다와의 임상병용이 있죠. 그래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3개월 또는 6개월을 선취하면서 저점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 매드 팩터는 저점에 상장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큰 상승을 했기에 그냥 많이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일부 분들께서 이렇게 11만원대 이상 고점에서 사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데요. 내년 봄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박스권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 이제 3시를 돌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번에 12월에 김성진 대표께서 말한 신청서, 희귀의약품 지정 ODD라고 하죠. 신청서를 내겠다. 그리고서 내년 의미 있는 구체적인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 좀 더 넉넉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어 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